9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악성 채무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대출 원금액까지 높은 가산이자가 붙고 다시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런 악순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신용법안을 제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인데 오늘 로투데이는 소비자 신용법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영상으로 진행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확대 회의를 열고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76개 조문으로 돼 있는 소비자 신용법은 기존 대부업법을 이름을 바꿔 전부 개정하고 추심규율 등 신용정보법의 일부 규율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제정됩니다.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 방어권 확대가 법안 기본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개인 채권의 생성과 변동, 추심, 상환, 소멸까지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개인 채무자와 채권 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추심 부담 완화,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 책임 강화,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갚을 능력과 상황이 안 되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채무 상환을 압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금융기관과 채무자 모두에게 손해만 된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렇게 추심 압력에 노출되다 보니까 결국은 채권금융기관 회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채무자한테 그런 부담만 지우게 되는 사회적 비용만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증가되니까. 세 가지 주요 내용 가운데 우선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핵심은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입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경우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채무 조정 요청권은 다시 일반 절차와 특별 절차로 나뉩니다. 일반 절차는 소득과 재산 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 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이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연체 기간 등 채무 특성에 따른 채무 감면율과 상환 일정 등을 정한 내부 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가 채권 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 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 조정의 합의가 성립되고 조정된 안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연체된 채무자가 채권자하고 직접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채무 조정 요청권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리고 또 채권 금융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가지고 채무자가 조기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만 미리 마련된 내부 기준에 따른 채무 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채무 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별 절차는 연체 채권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및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미리 채무자와 채무 조정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 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이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이익 상실 등의 절차는 금지됩니다. 1가구 1주택이나 실거주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 절차에 대해 채무조정 특별 절차가 적용되고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절차와 효과는 동일합니다.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연체자가 채권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을 요청을 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채권 금융기관이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전에 채무자한테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함으로써 사적인 그 채권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금융위는 또 채무조정 요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조정 교섭법도 새로 도입합니다.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해 실질적인 협상과 조정,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금융법안 관련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채무조정 요청권과 채무조정 교섭권을 도입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은 이와 함께 채무자의 연체 추심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소비자 금융법안이 언제 제정되는지 일정을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채권 추심자가 개인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차례 이상 채권 추심 연락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금융법안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심 연락 총량 제한 규정이 담깁니다. 현 채권 추심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연락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추심 연락행위는 직접 방문뿐 아니라 말과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나아가 개인 채무자가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연락 제한 요청권도 함께 도입됩니다. 채권 추심자는 추심 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 추심자의 직장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도록 하는 식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으로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더불어 개인 채권을 양도한, 즉 채권 추심을 의뢰한 원채권 금융기관에 대한 추심업자 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 원채권 금융기관은 수탁 매입 추심업자가 소비자 신용법이나 채권 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채권 금융기관이 수탁 매입 추심업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이 자기가 채무자 보호를 하는 것을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수탁 추심업자 또는 매입 추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 추심업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에 대한 점검 의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원 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체 채무자를 가장 힘들게 하며 빚의 수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일정 기한 이자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를 상환토록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체의 약정이자에 더해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자조차 갚을 여력과 형편이 안 돼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데 연체했으니 원금 전체를 갚으라며 원금 전체에 높은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은 이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약정이자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 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 시 애초 약정이자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규정들을 통해 채무자의 연체 추심 부담을 경감하고 원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안 제정 취지입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서로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비생산적인 악순환 구조가 채무자 채권자가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로.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소비자 금융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이후 법안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채무 연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보통 채무 연체하면 사람들이 해결책으로 많이 떠올리는 게 개인 회생, 파산 이런 건데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 개인 회생과 파산은 네. 엄연히 서류와 그 작용 요건이 다릅니다. 네. 개인 회생 제도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네. 파탄에 직면했지만 네.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네. 이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고 네.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이내, 네. 단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네. 채권자에게 분할해서 변제를 하고 네.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네. 이자의 경우에는 100% 탕감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비교해서 그 파산 면책 제도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빚잔치 청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그 면책 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고 네.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네. 다만 그 낭비나 사기 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제 면책이 허가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신청하려면은 어떤 절차나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네,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네. 그 신청 자격으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네.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네.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그 개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 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서 네. 관련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텐데 어떤 경우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는 거부가 되는 건가요? 실무적인 기준으로는 네. 꾸준히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네. 장래에도 예상되는 소득자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책 대상에 네. 그 신청 시점 이전에 네. 약 1년간의 채무에 대한 기록이 있거나 네. 전체 채무 대비 최근 1년간의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고 하면 네. 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월 변제액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 회생을 이용한 악의적인 채무 해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네. 그 사용 내역이 생활, 기타 다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네. 파산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파산 절차는 크게 파산 선고와 네. 면책으로 나뉩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네. 파산 신청과는 별개로 면책을 반드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네. 개인의 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부채를 갚지 못할 때 네.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남은 네.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 개인 파산의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은 네.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으면서 네.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다고 한다면 네. 개인 파산이 아닌 앞서 살펴봤던 개인 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면책은 이제 성실하지만 네.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를 거쳐서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네. 파산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탕감해 줌으로써 네. 채무자의 경제적인 재출발을 돕고 이런 제도는 개인 채무자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네. 면책까지 마치게 되면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앞서 파산 선고 불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으로 이제 법률상의 여러 가지 취업 제한이 생깁니다. 네. 또한 이제 근무 중인 회사의 사규나 네. 취업 규칙에 따라서 네. 해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불이익들은 이제 면책을 받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 네. 면책이 만약에 불허가 되면 네. 채무 변제 책임이 유지가 되는 데다가 이런 불이익도 남아 있게 됩니다. 네.
채무자가 재기를 위해서 파산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길이 막힐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겠습니다. 뭐 채무 연체 등 뭐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뭐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가 운영하는 이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 대해서 네. 채무를 감면해 주거나 상환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신복위는 그 연체 전 채무조정, 네. 신속 채무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프리 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도 네. 하고요. 개인 워크아웃, 그냥 채무조정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개인회생도 그렇고 파산은 특히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으니까 신중히 신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법에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모든 형태의 체벌금지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합니다. 민법 징계권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법적 방어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선생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옛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현재 집터 소유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해당 주소는 단재 망명 이후인 1912년 국유지로 기록됐다가 소유권이 몇 차례 바뀌어 지금은 불교재단 선악원 소유입니다. 금 시세 차익을 노려 금괴를 자동차 부품 속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하거나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징역형 실형과 167억 원의 추징명령, 57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국내 매입과 183억 원가량의 금괴를 밀반출하거나 하려한 혐의입니다.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30대에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재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9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